현명한 주부는 한남체인을 찾습니다. 한남체인 제공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 11일 밤부터 12일 오후까지 또 한 차례 거대한 눈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보돼 출퇴근길 시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가 한인교회협의회가 1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신년 감사 예배와 함께 신년 할애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한양마트가 올해부터 고객이 쇼핑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즉석에서 쇼핑 금액의 2%를 할인해주는 할인 보너스 제도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 11일 밤부터 12일 오후까지 또 한 차례 거대한 눈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출퇴근길 시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눈폭풍이 몰아닥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의 적설량은 뉴저지 남부 지역은 최대 16인치,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그리고 뉴저지 중북부 지역은 최대 13인치의 눈이 내릴 예정이며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는 9인치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눈폭풍 때 늑장 제설 작업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뉴욕시는 이번에 빠른 대처에 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제설 작업에 총 2,100대의 제설 차량을 동원하고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 상황을 블룸버그 시장이 직접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12일 수요일 밤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눈이 온 뒤에는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매서운 추위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 건강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지난 주말 미 남서 지역에서 생성된 눈이 10일 미 북동부 지역으로 다가오면서 또 한 차례 커다란 눈폭풍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1일 밤부터 12일까지 약 8인치에서 14인치에 달하는 눈이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뉴저지와 뉴욕 및 뉴잉글랜드 지역의 학교들은 눈폭풍을 대비해 12일 하루 동안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필라델피아에서부터 뉴욕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일 수요일 오후 늦게까지 내릴 이번 눈폭풍은 목요일부터 잦아들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엔 눈폭풍이 완전히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에 내릴 적설량을 살펴보면 롱아일랜드 동부 지역은 15인치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시는 최대 12인치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스턴과 포츠머스 등 뉴잉글랜드 지역은 최고 18인치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눈폭풍 때보다 강력한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10일 대동연회장에서 신년 예배 및 할애식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1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신년 감사 예배와 함께 신년 할애 만찬을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김원기 회장은 동포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민족 사회에서 민족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고 동포 2세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한국 문화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감사하며 또 우리 동포 사회도 함께 큰 발전을 이룰 줄을 확신합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신년 할애 만찬 행사장에는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임원들을 포함해 뉴욕 한인 목회자들과 뉴욕 한인회 하영화 회장, 뉴욕 평통 강현석 회장, 뉴욕 총영사관 준학연 부총영사 등 5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는 동포 모든 분들하고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렇게 이민사회가 잘 성장하도록 바라면서 이렇게 귀한 한 해 신년회를 출발합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실내 할애 만찬에 앞서 열린 신년 감사 예배 시간에는 뉴욕 일원의 대형 교회뿐 아니라 작은 개척교회의 젊은 목사들도 대거 참석해 새해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효신 장로교회 원로 박지감 목사와 임성숙 평신도 회장에게 공로상이 주어졌으며 플러싱 한인 지역을 관할하는 백구 경찰서의 브라이언 맥규어 서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양마트가 지난해 구매 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소속된 교회나 단체들에게 되돌려주는 사랑 나누기 캠페인으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고객이 쇼핑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즉석에서 쇼핑 금액의 2%를 할인해주는 할인 보너스 제도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새롭게 한남 체인이 문을 열면서 기존 한아름마트와 한양마트와 함께 한인 마켓 시장이 열띤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양마트는 지난해 구매 금액의 일정액을 자신이 소속된 교회나 단체들에게 되돌려주는 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해 동포사회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는 뉴저지 리치필드와 버겐필드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이 쇼핑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즉석에서 전체 쇼핑 금액의 2%를 할인해주는 새로운 할인 보너스 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교포 사회가 굉장히 불경기라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냐 고민한 끝에 내려진 그런 제도입니다. 한양마트가 선보이고 있는 2% 할인 보너스 제도는 기존의 마켓들이 진행하고 있는 포인트 적립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번 쇼핑 시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일정액을 즉석에서 디스카운트해주는 현금 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한양마트는 11일 리치필드 지점에서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사랑 나누기 캠페인 마지막 기금 전달식을 열고 조성된 펀드를 각 교회 및 성당 등 단체들에게 배분했습니다. 2010년 1년 동안 저희 한양의 사랑 나누기 운동에 참여해 주신 동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양마트가 전달한 이번 사랑 나누기 캠페인 기금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으로서 총 1,167달러를 각 단체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이날 기금식 전달에는 베다니 교회와 FGS 한인 동포회관, 성백삼위 한인 천주교회, 필그림교, AWCA 여성사회봉사센터, 그리고 데마레스트 한인 천주교회 대표들이 참석해 소정의 금액을 전달받았습니다. 한양마트에서 저에게 사랑의 돈을 주셨는데요. 이게 오늘이 벌써 세 번째네요. 우리 센터의 여러 멤버님들이 영수증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말 뉴저지 에디슨의 한아름마트점이 새롭게 문을 열고 올해 초에는 포트리 지역의 한남 체인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대형 한인 마켓들 간의 마케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정찰할 수 있는 미국의 최신의 무인기가 지난주 비공개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캘리포니아의 무인기 전문 회사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신의 무인기 글로벌 옵서버는 날개 길이가 보잉 747 여객기처럼 길며 한 번에 최대 일주일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약 3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이 무인기가 비행하는 6만 5천 피트 상공은 대부분 대공미사일의 사거리를 벗어나는 성층권입니다. 이 신문은 이런 신의 무인기가 실전 배치되면 정찰 위성보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효율적인 정찰 능력을 미군이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비밀리에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2, 11일 성공적으로 첫 시험 비행을 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네티즌과 외국 매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홈페이지는 미국 매체가 제20의 첫 비행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다고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켰습니다. 이 사진에는 전투기의 비행 장면을 담은 컷과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전투기를 군인과 민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컷 등이 포함됐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북한이 대화에 앞서 선행해야 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미사일과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을 주문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방중 사흘째인 이날 베이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중국과 의견을 나눴냐고 묻자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무조건 대화 재개 요구에 남한이 성의가 결여돼 있으며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게이츠 장관은 최근에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인해 남한의 인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 대응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전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애리조나 대학에서 열리는 총격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관용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상을 입은 가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해 총격 희생자들의 가정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직후 상황실에서 윌리엄 데일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고 특별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 국장을 현장에 보내 수사를 챙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1일 뉴욕주 스캐넥터티 방문 일정을 취소한 뒤 백악관 정원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와 보좌진과 함께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묵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총기 난사 사건이 다소 정신질환이 있는 단독범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외톨이 늑대 범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외톨이 늑대는 고립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직과도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2009년 이 같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이런 유형의 범죄자 검거에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 총기 난사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경찰은 용의자 제러드 러프너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버라이존이 다음 달 10일부터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의 아이폰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AT&T가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론 등에서 버라이존이 조만간 아이폰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잇따라 제기됐었습니다. 버라이존은 다음 달 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달 10일부터 버라이존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버라이존 아이폰은 애플의 아이폰 4의 변형 모델로 버라이전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인 CDMA 방식을 이용하게 되며 기기 가격 등은 기존 AT&T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파산 보호 절차를 거쳤던 미국의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도 신모델을 내놓으며 올해 정부 지원금 상환과 주식 공개를 추진하는 등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크라이슬러도 외부 지원금 상환과 주식 공개의 견인차가 될 새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이번 모터쇼에서 대형 세단인 크라이슬러 300의 신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올해 피아트 500 소형차도 도입해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피아트는 전날 크라이슬러 지분을 25%로 늘렸으며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고 나면 지분율을 51%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 소재 자동차 연구센터의 데이비드 콜 명예회장은 이 회사는 회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서서히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90년을 정점으로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낙태율이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하락세를 멈췄다고 임신보건문제 연구기관인 건마커 연구소가 11일 발표했습니다. 낙태 시술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이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1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져 15세에서 44세 여성의 1000명당 19.6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낙태 건수와 비율은 2005년 조사 때 비해 모두 다소 높아진 것으로 정점을 이뤘던 1990년 이래 하락 추세가 멈춘 것을 말해줍니다. 1990년은 160만 건에 1000명당 27.4건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락 추세의 반전 이유로는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경기 침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이런 접근법에 반대하면서 금욕교육과 주차원의 낙태 규제 강화가 낙태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규모 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은 작년 12월 낙관지수가 92.6으로 집계돼 전달 93.2보다 다소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사업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를 포함한 4개 항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개월 뒤에 사업 여건 전망 지수와 수익 지수는 하락했지만 고용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저지 클립사이드 팍에서 10일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40대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분이 가방에 담긴 채 클리프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교회와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이 피해자는 2, 3일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범죄 발생 시간과 원인 등을 찾기 위해 시체는 현재 검시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식당에서 15년 동안 요리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과속 차량 단속 감시 카메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0마일 속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색출해내는 게 카메라 설치의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뉴욕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 승인이 확정되면 과속 감시 카메라 40대가 뉴욕시 전역에 걸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감시 카메라는 과속 차량과 번호판을 기록하며 기록된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됩니다. 뉴욕시는 별도 표기가 없는 이상 30마일을 제한 속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신호 규정을 어기는 차량을 단속하는 현 감시 카메라가 주의회를 통과했던 점을 미뤄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도 쉽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어와 불어 시험에 대한 시범 개편을 실시 중인 칼리지 보드는 2012년에서 13년부터는 과학 과목 위주의 새로운 시행 지침 마련에 이어 2014년이나 15년에는 세계사와 유럽사, 미술사 등 역사 과목으로 개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P 시험 개정 추진은 시험 응시생이 익혀야 할 학습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들도 학업 지도에 고충이 크다는 교육계의 오랜 지적이 배경이 됐습니다. 또한 MIT를 포함한 일부 명문대를 중심으로 AP 시험 성적을 입학심사에 더 이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늘어난 것도 개편 단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칼리지 보드는 학생들의 분석력을 높이고 방대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시험 위주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과목별로 새로운 AP 과목 수업 지침서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TB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월 13일은 연방 상하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6회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오늘 윌튼 초등학교의 현기식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선포식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들이 열립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오는 13일은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연방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 2005년 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공식적인 기념일로 오늘 오전 LA 윌튼 초등학교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현기식이 열렸습니다. 스칼렛엄 LA 한인 회장과 김재건 미주 한인의 날 대회장을 비롯해 학생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오늘 현기식에서 윌튼 초등학교 김정혜 교장은 현기식과 역사 교육을 통해 한인 학생들에겐 정체성을, 그리고 타 커뮤니티 학생들에겐 한국의 역사 교육을 실시해 한국 알리기에 나설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국의 그 역사, 이민 역사, 또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 2세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에도 한국을 알리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는 참 소중한 날입니다. 한편 남가주에선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 동안 2011년 미주의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세리토스시 도서관에선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제2차 미술 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12일엔 LA 웨스턴 갤러리에서 기념 전시회가, 그리고 미주 한인의 날 당일인 13일엔 기념식을 겸한 조찬 기도회가 LA 가든 스윗 호텔에서 열립니다. 또 세인트 제임스 초등학교와 LA 한인회, 윌셔 사립초등학교에선 현기식이 열릴 예정이고 LA와 얼바인, 글렌데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시의회에선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선포식이 거행됩니다. 여러 학교에서 현기식이 이루어지고요. 세리토스에도 하고다 얼바인에서도 현기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전시회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운티 슈퍼바이저 그 미팅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다소 부족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B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13일 목요일 오후 6시 반 맨해튼 메리언 마키스 호텔에서 뉴욕 한인회 제51주년 기념식인 뉴욕 한인의 밤 행사와 미주 한인의 밤 연례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스태핑 포워드를 주제로 한인 1세와 2세의 대화합 및 한인 사회의 미국 사회 진출을 위한 위상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6자녀 모두를 미국 사회 지도자로 키워낸 장한 어머니인 전혜성 박사가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뉴저지 소로돕기 센터에서 1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수선 강좌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바늘 잡는 법, 단 느리는 법 등 오수선의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뉴욕 태권도인의 밤이 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국 태권도 지도자협회와 태권도 교육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태권도인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사범, 장학생 시상식 등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새해를 맞아 태권도 가족들이 모여 발전하는 모습을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우수한 강사진을 자랑하는 시드에서 봄학기 프로그램을 개강합니다. 역사, 고교 수학, 경시대회 수학, SAT 등의 수업이 있고 강의는 19주간 진행됩니다. 개인 또는 소그룹 강의가 가능하며 수업은 매주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뉴욕 한인회가 무고염 동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오는 20일 퀸즈 YMCA에서 실시합니다. 내과, 외과, 치과, 틀니교정 등의 진료가 진행되고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 혈당, 혈압검사도 실시됩니다. 진료 대상은 선착순 7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뉴욕 트리니티 교회는 1697년에 세워진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화재와 붕괴 위험 등의 이유로 2차례 재건축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묘지와 연결된 교회 지하는 다빈치 코드와 내셔널 트레저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45분에는 미니 음악회도 열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예보된 폭설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월 11일인 화요일은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7도를 기록하며 예보된 눈은 밤부터 오기 시작해 12일인 수요일 오후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적설량은 약 12인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폭설에 대비해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집 안팎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 13일은 미주 한인 이민 108주년을 맞이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 각 지역에서는 이민 108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풍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3일 맨해튼 타임스퀘어 메리언 마키스 호텔에서 10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한인의 날 및 미주 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하영화 회장을 중심으로 각 스태프들이 현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뉴욕 한인의 창립 51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열리는 만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인 1세와 2세대의 대화합과 한인 사회의 미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중요한 네트워크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지역에서도 이번 주말인 15일 버겐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한인 및 연방 의원들과 주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셰리프와 프리홀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친선협회 주관으로 미주 한인날 기념식과 함께 가든스테이트 오페라단의 축하 공연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지난 주말 새 버겐 카운티장에 취임한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한껏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하원 측은 지난 2005년 12월 미국 땅에 한인들이 처음 이주한 날을 공식 인정하기 위해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해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각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모여 1월 13일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세계적인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미주 한인 날을 맞아 108년 전 미국 땅에 도착해 굳은 의지로 오늘의 미주 한인 사회를 건설했던 우리 한인 선조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보다 자랑스러운 한인의 위상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모안과 병원 다니엘 김 원장님께서 눈에 나타나는 성인병 중 하나인 당뇨 망막염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눈에 나타나는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뇨 망막염인데 의료 통계상을 보면은 50%의 당뇨 환자들이 10년 후에는 이 당뇨 망막염을 앓게 됩니다. 이 당뇨 망막염은 눈 뒷부분에 있는 망막 혈관이 출혈이 와서 시력에 손상이 오는데 당뇨가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기적으로 동공 확대 망막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1일 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